안녕하세요. 먼나라 이웃나라 DJ 차돌입니다. 오늘은 이른 시간부터 오매불망 기다렸죠. 그분들의 음악이 나오기만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원래 제가 야간형 인간이라 아침 가까이 돼서 자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늦은 점심에 일어나는데 두근두근 기대된다. 어떤 노래일까? 콜드플레이라고. 콜드플레이랑 방탄소년단처럼. 이렇게 그는 잠을 못 잤다. 그렇습니다. 사실 대본을 쓰는 지금까지 저는 잠을 자질 못했습니다. 기다릴 때는 기다리느라 잠을 못 잤고, 노래가 나온 다음에는 노래를 듣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뒤지겠어요.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거 이거 힘든 일이네요. 오늘은 저번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드디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게 됐네요.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의 My Universe. 지금부터 시작해보자고. 여러분,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의 마이 유니버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좀 궁예해보자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게 들으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상당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걸로 예상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평소 팝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들으시고 콜드플레이 음악 스타일을 좋아하시던 분들께서는 와! 굉장히 환호하셨을 것이고, 평소 전형적인 K-팝 스타일의 음악,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워터마크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시거나 팝 음악을 들으신다 하시더라도 굉장히 템포가 빠른 음악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쉬워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이 노래를 처음 몇 번 들으면서 와, 이거 진짜 노래 제목하고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리는 환상적으로 좋은 팝 음악이다. 근데 분명히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곡인 것 같은데, 방탄소년단의 전형적인 스타일, 그들의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집어넣어 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몇 번을 더 듣다 보니까 이 곡이 만들어진 의도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었고, 그 의도와 딱 맞아떨어지게 만든 곡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방탄소년단은 본격적으로 영어로 노래를 부르기 전부터 어느 누구보다 팝 음악적인 노래를 자주 부르곤 했었어요. 진짜 이거는 그냥 팝 음악이다, 전형적인 팝 음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곡이 진짜 많았었거든. 대표적으로 소우주 같은 곡이나 정국의 유포리아, 그리고 Make It Right, 이런 노래들은 실제로 K-팝에서는 듣기 힘든 스타일의 곡들이거든. 그렇기에 방탄소년단이 온리 팝 음악 스타일의 음악을 한다고 해서 크게 이상할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또 한 가지 제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은, 맞다, 이 노래는 콜드플레이의 노래였지. 콜드플레이의 노래가 콜드플레이의 팝음악 스타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아쉬워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만약에 방탄소년단의 음악에 콜드플레이가 참여한 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방탄소년단의 스타일이 나왔겠죠. 좋은 예로 할씨 누나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겠죠. 할씨가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 참여했을 때는 할씨가 100% 방탄소년단의 스타일에 맞췄었죠. 안무도 배워가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슈가가 할씨의 곡에 참여했을 때 그 곡은 분명히 방탄소년단, 그리고 슈가의 평소 스타일이 아니었었죠. 이렇게 뮤지션 대 뮤지션으로 참여할 때는 원작자의 아이덴티티에 따라주는 게 맞고, 늘 누구나 항상 대부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마이 유니버스는 분명히 두 팀이 협업으로 만들어낸 작품인 만큼 방탄소년단의 스타일이 굉장히 진하게 또 묻어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방탄소년단의 그간 앨범들의 수록곡들을 들어봤을 때 전형적인 팝 음악도 많이 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와, 국뽕 또 한 사발 쭉 빨아 제껴버리는 중요한 사실은요, 멤버들이 우리나라 말로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 밴드의 노래에 한글로 노래를 불렀다. 작살나지 않습니까? 매일 밤 내게 날아가 꿈이란 것도 믿은 채나 웃어 그간 방탄소년단은 몇 번의 해외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글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꽤 보여줘 왔었죠.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직까지도 역시 이 맥스의 노래죠. 나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줄 너를 만나기 전에 이번 마이 유니버스 역시 우리나라 언어로 노래를 불러줘서 한국인들에게는 국뽕을, 서양 팬들에게는 한국말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들려줬어요. 얼마 전에 유엔 연설에서 우리나라 말로 연설을 또 해서 국뽕을 쭉 차오르게 만들어 주시더니 코로나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애도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런 식으로 국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네. 내가 깰 틈이 없다, 깰 틈이 없어. 맨날 취해 있어, 맨날. 길어진 그림자 속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곡은 전형적인 팝 음악 스타일입니다. 팝 음악은 우리나라 K-팝과는 다르게 변칙 플레이가 없이 초지일관되는 게 특징이죠. 예를 들어 락이면 락, EDM이면 EDM, 힙합이면 힙합. 이런 식으로 하나의 노래에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전문적으로 심는 게 특징이죠. 마이 유니버스 이 노래 역시 하나의 큰 틀에서 이 노래를 해석하자면 신스팝 고유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노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락 음악과 전자 음악의 요소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음악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번에는 제 예상이 크게 빗나가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전형적인 락 음악의 소스를 간직한 댄스팝 장르와는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죠. 쉽게 얘기하자면 락 음악의 특징을 신디사이저 사운드로 대체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냥 신스팝이라고 하기엔 락밴드 음악의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80년대 90년대 유럽에서 유행했던 신스팝의 특징을 락 음악의 특징들과 굉장히 잘 버무린 음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런 음악 스타일은 과거부터 영국의 얼터너티브 락 밴드들이 신스팝을 만들어냈을 때의 특징들입니다. 마치 80년대 펑키한 음악 스타일을 밴드 음악 스타일로 승화시켜버리는 마룬5의 음악처럼 과거의 유럽의 신스팝 장르를 이런 식으로 재해석한 곡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신스팝 음악들은 굉장히 기분 좋은 몽롱함을 사운드로 표현하고 비트의 그루브는 디스코를 연상시키는 듯한 굉장한 흥겨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거든요. 마이 유니버스 이 노래 역시 몽환적임과 몽롱함의 사운드로 굉장히 표현이 잘 됐죠. 마치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면 어디론가 기분 좋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웃으며 너를 만나 Never ending forever baby. 이 노래의 초반부터 그 특징들은 정말 잘 표현되고 있어요.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들려오는 보컬들의 노랫소리, 사운드의 마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노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기분 좋게 전달해주고 있죠.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은 크리스 마틴의 낮고 분위기 쩌는 보컬이 끝난 후에 전국의 보컬이 바로 나오는데 회색의 느낌이 나는 크리스 마틴의 보컬과 파란색의 느낌이 나는 듯한 굉장한 청량감을 들려주는 전국의 보컬, 둘의 분위기가 이렇게나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질감이 없이 노래가 이어진다는 점이고, 영어 가사 다음에 등장하는 한글 가사가 저는 이질감 없이 어우러진다는 점이에요. 한글과 영어가 이렇게나 잘 어울립니다. 이제 서양의 팝 음악에 순수 한국말로 노래를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게 증명되고 있네요. 매일 밤 내게 날아가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노래를 부를 때 아주 낮게 깔려서 잘 들리지도 않는 들릴 듯한 말 듯한 기계음 느끼셨습니까? 마치 보코더 사운드를 연상시키는 낮게 깔리는 기계 목소리. 저는 노래 속에 이런 들릴 듯 말 듯한 요소들이 한 곡의 히든 카드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작은 사운드들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부르는 하이라이트 구간을 더욱더 맛깔나게 살려주는 겁니다. 있을 때는 그 맛을 잘 못 느끼지만 그 스치는 사운드가 없을 때는 굉장히 허전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방탄소년단 래퍼들이 이 노래의 작곡에 참여한 만큼 랩이 나오는 구간이 굉장히 흥미로울 것이다, 랩이 나오는 구간이 굉장히 재밌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건 역시 제 예상이 크게 빗나가지 않은 걸로 들리는데요. 슈가와 제이홉이 낮게 랩을 하는 구간은 비트 없이 멜로디와 빨려 들어가는 듯한 사운드로만 구성이 된 구간이죠. 내 우주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 너는 내 별이잖아. 그런데 비트가 없이 사운드적인 특징들만 살려주면서 랩을 했다는 점이 이 노래의 특징을 굉장히 잘 살렸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이 노래의 포인트인데 제이홉과 슈가가 비트 없이 랩을 하는 이 구간이 그 기분 좋은 몽롱함의 끝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만 빛나줘. 즉 이 구간이 이 노래의 아이덴티티를 완성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퍼즐 한 조각이라는 거죠. 만약에 비트가 이 구간에 들어갔다면 이런 느낌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간 비트가 없는 구간에 랩을 했던 경험들이 있었고 그게 익숙한 멤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었던 거라 생각됩니다. 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마이 유니버스 이 음악은 마무리까지 굉장히 독특하고 훌륭합니다. 아, 이제 이 노래가 끝났구나, 평화롭게 마무리를 하는 듯 하다가 마치 일렉트로닉 음악을 플레이하는 듯한 아우트로를 들려주죠. 잔잔하고 몽롱하게 흘러온 음악이 마지막에는 페스티벌에 온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이건 아마도 우리의 마지막에는 축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구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아마 많은 팬분들이 이 노래의 파트 분배 방식으로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 역시 좀 더 많은 부분에 멤버들이 참여하길 원했었지만 듣다 보니 의도를 알 것 같더라고요. 물론 모든 멤버들이 균등하게 같은 정도의 파트를 분배받았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 노래는 후크송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노래의 대부분이 하이라이트 구간이에요. 일반적인 노래처럼 벌스 파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곡이 아니라는 거죠.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 파트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하모니가 없었다면 이 노래의 색깔이 이렇게나 분명해질 수 있었을까요? 즉 이 노래의 중심에는 모든 멤버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팬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과연 다음번에는 어떤 세계적인 뮤지션과 협업을 하게 될지 벌써부터 가슴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먼나라 이웃나라 DJ 차돌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